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모든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 아직 결과도 없고 증거도 없는 그 지점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You become what you think. 당신은 당신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은 동기부여 문장이 아닙니다. 위로도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에 가깝습니다. 중력처럼 보이지 않지만 예외 없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당신의 건강, 재정, 인간관계, 성공과 실패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생각 속에서 연습되어 왔습니다. 두려움을 자주 생각한 사람은 결국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의심을 반복한 사람은 도전 앞에서 항상 한 발 물러섭니다. 반대로 믿음을 훈련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차이가 시간을 지나며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정신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원인이며 현실은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듯 생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실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하지만 힐은 단호했습니다. 잠깐 스쳐간 생각은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지배적인 생각, 매일 반복되고 감정이 실린 생각만이 현실을 밀어 움직입니다. 생각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하루에도 수천 번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어떤 생각을 키울지, 어떤 생각을 방치할지.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자존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운명처럼 보이는 결과가 됩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키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주려 합니다. 삶이 바뀌는 순간은 환경이 바뀔 때가 아니라 생각의 기준이 바뀔 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허용한 생각만큼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원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힐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은 당신의 바람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 한계선까지만 허락합니다. 원하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원함은 감정이지만 믿음은 행동의 기준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위험을 감수할 때, 어디에서 멈출 때, 그 모든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내면의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회 앞에서 한 발 물러나고 도전 앞에서 계산부터 하고 실패 가능성이 보이면 안전한 길로 돌아섭니다. 그 선택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 이상은 넘지 않는 사람이다. 힐은 이것을 자기 개념, self concept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자기 이미지보다 결코 더 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종종 잔인하게 공정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허락한 크기만큼만 삶은 당신을 확장시켜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작은 선택, 사소한 용기,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번 더 버티는 태도, 그 축적이 믿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힐은 말했습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기 전에 선택의 기준부터 바꾸라고. 오늘 당신이 내린 선택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선택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인생은 그 속삭임을 아주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이 매일 내리는 선택들이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 뒤에는 반복된 사고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기회를 보는 눈, 위험을 해석하는 방식, 실패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포기하는 속도.
이 모든 것이 생각의 설계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힐은 인생을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생각은 설계도이고 습관은 벽돌이며 행동은 손의 움직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벽돌을 쌓아도 설계도가 왜곡되어 있다면 결과물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다. 하지만 힐은 질문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열심히 살았는가? 두려움을 기준으로 한 노력은 언제나 안전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의심을 기준으로 한 노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물러섭니다. 반대로 명확한 신념을 기준으로 한 노력은 같은 조건에서도 다른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운명처럼 보이는 많은 결과들은 사실 결정의 누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망가지지 않듯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이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의 궤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설계자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해도 해석과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힐이 말한 마스터마인드의 첫 단계는 바로 이 자각입니다. 나는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다.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삶을 조용히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결과도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시간은 반드시 당신 편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해 반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반복이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을 실제로 바꾸는 핵심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지배적인 생각이란 가끔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반복되고 감정이 실리고 믿음으로 굳어진 사고를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든 것은 단 한 번의 생각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되풀이된 생각, 의심과 기대, 두려움과 확신 중 어느 쪽이 더 자주 마음의 중심을 차지했는지가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지배적인 생각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기회, 사건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늘 길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계속 막히는 것입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주 생각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동한다고. 이 이동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출발점이 같았던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그저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힐이 말한 지배적인 생각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과 방향을 가진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약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생각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성격과 인생의 궤적을 바꿉니다. 지배적인 생각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과 결합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없는 생각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열망, 분노, 희망 같은 감정이 실린 생각은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선택을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회 앞에서 늘 망설이고 어떤 사람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 발 내딛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입니다. 이 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입니까? 가능성입니까? 과거입니까? 방향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책임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아도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지배적인 생각은 정보가 아니라 정직한 자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지배적인 생각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고 또 어떻게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가두는 것은 환경도 타인도 과거의 사건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감옥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는 생각의 구조입니다. 이 감옥에는 철창도 자물쇠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폴레온 힐은 대부분의 실패한 인생이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한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나이에는 이미 늦었다. 나는 운이 없다. 같은 문장을 사실처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사실이 아니라 오래 반복된 생각일 뿐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주 떠올려지고 감정이 실린 생각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당신이 행동하기도 전에 행동의 범위를 미리 제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신의 감옥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입니다.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며 실패할 위험이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성장, 확장 가능성은 모두 차단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말은 두려움이 이성의 옷을 입고 나타난 모습일 뿐입니다. 힐은 이것을 가장 교묘한 자기기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신의 감옥은 대개 과거에서 만들어집니다. 실패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경험, 상처가 되었던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 나는 안 된다 라는 일반화된 결론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을 멈춰 세웁니다. 이 감옥의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이 합리화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이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나지 않고 상황은 완벽해지지 않으며 시간만 조용히 흘러갑니다. 힐은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 환경이 변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이 믿음이 나를 보호하는가 가두는가? 이 질문이 감옥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대신 그 생각을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 해방입니다. 빛 아래 놓인 생각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정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조금 다른 해석을 선택하고 같은 감정 앞에서 조금 다른 반응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이 장을 마치며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막아온 생각 중 사실이 아니라 습관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전환하고 현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한 신비주의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이 말한 끌림의 법칙은 마법이 아니라 심리적, 행동적 결과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변하는 것은 당신의 주의력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놓치며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현실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이는 늘 기회를 발견하고 어떤 이는 늘 장애물만 봅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인식의 필터입니다. 힐은 이것을 사람이 자신의 생각 수준에 맞는 현실만 선택적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적 끌림의 핵심은 생각, 감정, 행동의 연결고리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감정의 에너지를 바꾸고 그 에너지가 행동의 질과 빈도를 바꾸며 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은 잠깐의 희망으로 끝나지만 믿음이 실린 생각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힐은 믿음을 행동으로 이어주는 연료라고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움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이 끌어당기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 사람과 상황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모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경계와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는 우주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힐은 행운은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회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회를 알아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같은 기회가 지나가도 어떤 이는 붙잡고 어떤 이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착각을 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힐의 철학에서 생각은 시작일 뿐입니다. 생각은 방향을 정하고 행동은 그 방향으로 걷게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리적 끌림은 받는 법칙이 아니라 정렬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세상은 그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이 정렬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장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과 행동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과 마음, 행동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끌림의 힘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핵심 원인인 자기 이미지와 정신적 규율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만 행동하고 자신이 허락한 만큼만 살아갑니다. 이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이미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지가 성공과 실패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사람의 외적 행동은 내면의 자기 이미지에 대한 충실한 복사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내면에서 나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믿고 있다면 행동은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말, 반복된 실패, 비교와 평가 속에서 조용히 형성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이미지는 나라는 정체성처럼 굳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규율이란 이 자동화된 자기 이미지를 그대로 두지 않는 힘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를 의식적으로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힐은 이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하지만 그 말은 성격이 아니라 오래 방치된 사고 습관일 뿐입니다.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이 당신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오래 지속되면 그것은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반대가 아니라 내면의 불편함입니다. 익숙한 자기 이미지에서 벗어날 때 사람은 불안과 어색함을 느낍니다. 힐은 이것을 성장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저항으로 보았습니다. 이 불편함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정신적 규율은 완벽한 긍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건 생각일 뿐이다. 이 생각을 따를지 말지는 내가 선택한다. 이 한 문장이 자기 이미지의 균열을 만듭니다. 힐은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는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였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동이 어색하고 주변과 맞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새로운 이미지를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함은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한계는 현실의 벽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래전에 세워둔 보이지 않는 기준선입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자기 이미지가 내면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다룹니다.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밖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바로 이 내면의 전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저기 외부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황도 사람도 과거도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지금 떠오른 생각을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당신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자신의 본심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반응일 뿐 명령이 아닙니다. 힐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전쟁은 대개 아주 사소한 순간에 벌어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 비교하고 싶은 욕구, 미루고 싶은 핑계가 조용히 마음에 올라올 때입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힐은 자기 통제력을 근육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쉽게 피로해지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거부하는 것이 어렵지만 반복될수록 그 선택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교묘한 적은 노골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오늘만 쉬어도 괜찮아.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같은 그럴듯한 생각들입니다. 힐은 이것을 실패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들은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결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평범함과 성취를 가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전쟁이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겼다고 영원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힐은 성공을 사건이 아니라 습관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정의했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조용히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결국 운명이 됩니다. 이 장을 마치며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최근 당신의 선택들은 두려움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방향에서 나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당신의 현재 위치를 설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내면의 전쟁을 넘어서 생각이 어떻게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 습관이 인생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생각의 반복에서 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하나의 생각은 작고 연약하지만 같은 생각이 반복되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는 행동을 밀어올립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당신의 성격과 인생의 구조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같은 불평, 같은 두려움, 같은 자기의심. 힐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 미래를 스스로 재배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생각의 씨앗은 즉시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루 이틀의 생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생각은 행동의 기본값이 되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각의 질보다 빈도입니다. 완벽한 생각을 한 번 하는 것보다 평범한 생각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힐이 강조한 것은 천재적인 통찰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고 습관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기 비난, 사소한 비교, 습관적인 미루기가 쌓이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느리게 잠식합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오래 반복된 생각의 결과일 뿐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힐은 이 시기를 침묵의 성장기라고 불렀습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생각의 씨앗을 바꾸는데 특별한 재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끈기와 정직함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위에 조금 더 넓은 관점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경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씨앗의 방향을 바꿉니다. 힐은 사람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로 중도 포기를 꼽았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파내는 행동. 이 행동을 반복하면 어떤 씨앗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의 본질을 지능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찾았습니다. 이 장을 마치며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미래를 자라고 있습니까? 그 씨앗이 당신이 원하는 인생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후회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생각의 반복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조건, 즉 정신의 경계와 규율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가 무엇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엇을 말하게 두고 무엇을 머물게 두며 무엇을 반복하도록 방치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신적 경계를 만듭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경계를 마음의 수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힐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그 생각을 머물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자동이지만 그 생각에 머무를지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진짜 의미는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내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수문 위에 서 있습니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으로 정신적 위생을 강조했습니다. 몸을 씻지 않으면 병이 생기듯 마음을 방치하면 두려움과 의심이 번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사고를 의식적으로 제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입력값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지는 생각의 방향을 은밀하게 형성합니다. 힐은 자신의 목표와 반대되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환경은 아무리 강한 의지도 무너뜨린다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내적 대화가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힐은 자기 암시를 현실 도피가 아니라 방향 설정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강박적으로 긍정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도해 그 해석을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실패를 보면서도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 경험은 무엇을 요구하는가라고 묻는 것. 이 해석의 차이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끕니다. 이 장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생각은 결국 당신의 선택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미래의 선택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마음에 남기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생각을 당신의 마음에 머물게 허락했습니까? 그 생각은 당신을 확장시켰습니까? 아니면 다시 줄어들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을 바꾸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의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기술이나 눈에 띄는 비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결과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출발점,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평생 강조했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이 반복해서 품은 생각의 결과라는 것. 성공은 재능의 보상이 아니라 사고 습관의 누적입니다. 생각은 곧바로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결정을 바꾸고 결정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흐름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메시지는 희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를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이후 어떤 생각을 당신의 마음에 머물게 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편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발목을 잡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이미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 채널은 빠른 자극적인 성공담, 즉각적인 해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하는 힘, 기다리는 지혜,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태도를 함께 훈련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멈추게 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단련하고 판단을 정제하고 장기적인 삶을 설계하는 법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의 길, 그 길을 함께 걷고 싶다면 이 채널에 남아주세요. 생각을 지키는 사람만이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